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중재안이 공개됐습니다. 중재를 약속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몇 번이나 결정을 미룬 끝에 발표한 건데 갈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호선 노선 갈등의 쟁점이었던 검단 구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안에서는 두 개 역을 지납니다. 이른바 101역과 102역으로 불리던 정거장입니다. 여기에 기존 불로역 대신 감정역이 포함됐습니다. 협의 난항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자기 떠오른 감정역 정차가 현실화된 겁니다. 대광위는 이번 결정에 이용 수요나 환승,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제성은 각 지자체 요구안보다 더 높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확정에도 나머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포시가 5호선 직선 연장 조건으로 서울시와 합의한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대광위는 일단 건폐장 문제에 대해선 김포, 인천 공동부담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양 지자체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주민 갈등도 변수입니다. 길어진 싸움 탓에 중재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진 불로역과 원당역이 불씨입니다. 한편 대광위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번 중재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꺼낸 중재안이 묵은 갈등을 풀 마지막 열쇠가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광위가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자 주민들은 역사 위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조정안이 편파적이라는 규탄도 나왔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을 발표하자 인천과 김포 지역 정치권은 즉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위의 일방적인 연장 노선안 발표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대광위가 김포시 입장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며 검단 전체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광위는 김포시를 지나는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 절충안까지 무시했다. 지자체 간 동의되지 않는다면 5호선은 한 발짝도 추진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김포 지역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은 양보하고 건폐장은 받아들였다고 평하며 무능한 김포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초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안에서 일부 역사를 빼거나 옮긴 노선이 대광위 조정안으로 발표되자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안이 발표되자 김포 원도심 총연합회는 노선 조정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 이와 반대로 불로 대곡 지역에서는 노선을 뺏겼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총연합회는 인천시 양보 노선안으로 결정해준 대광위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추후 원당 사거리역 추가와 불로동 인근역의 위치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단체인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교통행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이제는 빠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은 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속도감 있는 착공을 해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타 면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시민들하고 정치권이 가능한 빨리 예타 면제를 받는데 좀 역량을 다 쏟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한편 김포시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김포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시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예타 면제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한다고 짧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광위가 각 지자체의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노선 추가 연장, 정거장 신설 등에 대한 기술 검토를 맡긴 만큼 향후 실제 노선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과 관련해
인천시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당역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단 원당역, 김포 통진역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정안은 양 지자체가 합의해야 확정된다며 노선 최종 확정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처에 접수했습니다.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재적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장 사퇴를 주장해왔습니다. 인천 부평구는 도시재생이나 낙후된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오랜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죠.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주요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평 청천동 1113 공병단 개발을 위한 우선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지만 부평구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현재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차준택 청장은 구체적인 부지 개발을 위한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당장 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 입지 선정도 걱정입니다. 광역 소각장을 함께 추진했던 부천시가 주민 반대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지와 재정 등을 고려해 인천 지역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계양과 부평이 이제 동북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두 지자체 간에 이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양구와 부평구가 얘기를 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각장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론입니다. 차 청장은 소각장에 대한 거부감과 지역민 반대가 여전히 거센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뜻을 모아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부평구는 또 남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굴포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역 재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격적인 시민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부평구를 찾아 시민 소통 프로그램인 생생톡톡 애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했는데요. 이날 부평구민 5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유 시장은 올해 주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구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구민들과 함께 에이펙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와 부평구 간 정책 공유와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라며 부평구가 제안한 현안과 건의사항들은 구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시장은 부평구의 주요 현안 사업 등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과 부평 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군 전용철로 주변 환경 개선과 서부간선수로 노후 지절물 정비 등 부평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유 시장은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주 27일부터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절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 준비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서울시가 다음 주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시작하죠. 네. 오는 27일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23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해 서울시가 출시 계획을 발표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서로 다른 대중교통 비용 할인 정책을 예고하면서 대중교통 정책 경쟁에 이미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들이 잇따른 할인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까지 한 달에 6만 5천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일단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른 할인 정책으로 더 경기 패스 출시를 예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더 경기 패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위에 경기도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의 더 경기 패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당초 원래는 올해 7월부터 K패스 도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K패스 사업을 5월로 앞당기면서 더 경기 패스도 같은 시기에 할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앞당겨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부터 수도권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더 늘어난 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로 비교해보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 패스, 두 정책의 주요 내용도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 경기 패스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이용수단의 범위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서울 지역 내 지하철과 버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 중 신분당선은 제외하고요. 또 서울을 벗어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의 경우에 타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하차하면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민들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도시철도를 탈 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27일부터는 서울에서 퇴근하는 길에 이용할 수 있고 출근하는 경우에는 오는 4월부터 김포 도시철도를 탈 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기 패스는 전국 광역버스와 또 신분당선을 포함한 대중교통과 GTX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K패스와 환급 형태가 같은데 경기도민에게 추가 환급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또 얼마나 교통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가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6만 2천 원, 한 달에 6만 2천 원짜리 월 정액권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3천 원을 더 주고 사야 합니다. 더 경기 패스는 정부의 K패스보다 경기도민 환급 범위를 좀 확대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전국 지하철과 버스, GTX를 이용한 일반 국민들에게 한 달 이용료 중 20%를 환급할 계획인데요.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볼 때 30%를 환급하고 또 저소득층의 53%까지 환급할 계획입니다. 더 경기 패스는 청년층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렸습니다. 또 K패스가 월 60회 한도를 둔 것과 달리 이 한도를 없애서 많이 쓴 만큼 더 많이 환급받도록 한 구조입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 이렇게 개인별로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인천시는 이제 정부의 K패스 환급 형태를 이어서 인천형 K패스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고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 본격화되면 윤곽이 조금씩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정부 또 경기도가 이제 올 상반기에 할인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올 상반기 중에는 인천형 K패스의 윤곽과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